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윤정숙, 올해 73입니다. 26살에 초등학교 행정실에 들어가 53살에 나올 때까지 27년을 한 곳에서 보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만들고 예산 집행 서류를 정리하고 교장 선생님 결제가 필요한 문서를 올리는 일이 제 하루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는 혼자 살고 있지만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 현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고 은행 업무를 대신 보겠다고 하고 집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효도하는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요즘 약 먹는 거 헷갈리시죠?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래도 잘 챙기셔야죠. 며느리가 매일 전화 드릴 거예요. 며느리 소연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제 얼굴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결제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 잉크가 거의 다 마른 도장함 안에 제 이름이 새겨진 작은 사각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표시로 찍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단해서 찍은 게 아니라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확인하고 위로 올리기 전에 찍던 도장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응, 습관처럼 찍던 거라서 버리지 못했어. 이제 쓸 일 없으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며느리는 도장을 집어들었다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동의서예요. 매달 직접 내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게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요.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편하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동이체 동의서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대리인 동의란이라는 칸이 따로 있었고 그 옆에 연필로 적어둔 듯한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니? 만약 엄마가 못하시면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알아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제가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날짜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날짜 맞죠? 응, 맞아. 그럼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서류를 올릴 때는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윗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내용을 확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써온 업무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처리한 일을 적고 누가 결제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로는 쓰지 않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날짜를 적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자동이체 동의서, 대리인란 현우. 내가 지금 왜 이걸 적어야 할 것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이 손을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큰 검은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있는 옛날 서류들 좀 정리하려고요. 보관할 건 보관하고 버릴 건 버리고. 무슨 서류? 저기 안방 장롱 위에 있는 박스요. 학교 다니실 때 가져온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박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 양식들, 결제 라인 구조 설명 자료들, 예산 집행 매뉴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쓰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 위해 따로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아직 필요해. 뭐에 필요하세요? 이제 학교도 안 다니시는데. 그냥 내가 보려고. 어머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세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정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따로 보관해 드릴게요. 아들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고 정말로 필요 없는 건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던 물건들이 정리라는 이름으로 사라졌고 새로운 물건들이 편하게 쓰시라고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는 버튼이 큰 걸로 바뀌었고 약통엔 요일별 칸막이가 생겼고 냉장고 문엔 오늘 할 일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저는 깜빡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달라진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깜빡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정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판단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 정도 연세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가족분이 잘 챙기시는 게 맞아요? 이정민이라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본인은 괜찮다고만 하세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같은 층에 사는 이정민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이정민은 공손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제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 자주 다니세요? 아니, 정기검진 정도만. 아드님이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며칠 전에 복도에서 뵀는데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했었어요. 계약서나 서류 같은 거 검토하는 일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복잡한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이정민은 그렇게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가끔 과일을 들고 오기도 하고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 눈에 나는 정말 판단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정민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애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어르신, 그건 아드님이 걱정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이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업무 일지를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이정민 방문, 판단 능력에 대한 질문, 대답 회피. 왜 이런 걸 적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엄마, 이거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서예요.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바꿔두려고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들 그래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름하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내가 읽어볼게. 읽으셔도 어차피 어려우세요. 저희 믿으시고 그냥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찍는 순간 또 그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동의한 게 아니라 동의하도록 허락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업무 일지에 또 적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동의, 내용 읽음, 하지만 설명 없음. 다음 날 아침 이정민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택배 왔길래 대신 받아뒀어요?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이정민은 차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어제도 뵀어요? 응, 요즘 자주 와. 좋으시겠어요? 효자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차를 마셨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서류 같은 거 처리하실 때?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아, 그냥 제가 일하면서 봤던 게 어르신들이 서류 처리할 때 가족분들이 대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무슨 문제? 글쎄요, 나중에 어르신 의사하고 다른 방향으로 처리된다거나, 이정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했네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이정민의 말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들과 이정민이 또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기둥 뒤에 서게 됐습니다. 어머니 상태 좀 어떠세요? 이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럼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본인이 하겠다고 하세요. 그래도 어르신 의사를 존중하셔야죠?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는데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의 의사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도 했어요. 일단은 어머니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업무 일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차장, 현우와 이정민 대화, 상태를 지켜보자는 말. 이정민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 그날 밤 저는 이정민이 처음 찾아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복도에서 이정민과 이야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민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말과 표정을 전보다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업무 일지를 펼쳐놓고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처럼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관련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기예금 만기 안내장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은행 가셔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만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여기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 화요일로 봤는데. 아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일부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수요일에 가셔야죠. 그래. 나는 화요일인 줄 알았네.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이렇게 헷갈리시잖아요. 내가 헷갈린 게 아니라 현우가 잘못 말한 거잖아.
그래도 어머니도 화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업무 일지에 적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일. 현우가 화요일이라고 잘못 말함. 내가 헷갈린 것처럼 만듦. 소연이 즉시 혼자 가면 헷갈린다 말함. 이틀 뒤 이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은행 일 보러 가신다면서요? 응, 정기예금 만기됐어. 언제 가세요? 저는 일부러 대답했습니다. 화요일에 가려고. 화요일이요? 만기일이 화요일이에요? 아, 수요일이었나? 헷갈리네. 이정민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날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은 자꾸 본인들이 같이 가겠대. 같이 가주시면 마음은 편하시겠죠? 이정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업무 일지에 적었습니다. 이정민 반응. 날짜 확인하라고만 함. 정정해주지 않음. 가족이 도와주는 게 좋다고 말함. 며칠 뒤 아들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련 동의서였습니다. 엄마, 이거 아파트 공동명의 추가 동의서예요. 제 이름도 같이 올려두면 나중에 편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동 명의자 추가 동의였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아들 이름도 같이 올려두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 편하거든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은 무슨.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이런 건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동의해야 하는 거 맞지?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임자요? 이건 그냥 명예 추가예요. 명의 추가도 책임자 동의 필요하잖아. 어머님 이런 건 복잡하니까 그냥 저희 말씀 들으시는 게. 알았어. 근데 이게 뭐더라? 저는 같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설명했잖아요. 명의 추가 동의서라고. 아, 그런가?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업무 일지에는 다르게 적었습니다. 명의 추가 동의서. 내가 책임자 동의냐고 물음. 소연 당황. 현우 답답해함. 내가 헷갈리는 척함. 다음 날 이정민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아드님 오셨죠? 응,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류 때문에. 무슨 서류요? 저는 일부러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련된 거. 그냥 동의서 같은 거. 어떤 내용이에요? 글쎄,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 애들이 알아서 한대.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확인하셔야죠. 확인했어. 근데 복잡하더라고.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따랐습니다. 이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업무 일지에 적었습니다. 이정민에게는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말함. 가족에게는 책임자 동의냐고 물었음. 이정민은 더 묻지 않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시장을 봐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요즘 장 보러 나가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 나도 나갈 겸 해서. 그래도 무거운 거 들고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결국 같이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얼마예요? 3,000원 아니었나? 아니에요. 5,000원이에요. 며느리가 가격표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5,000원이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네. 요즘 자주 그러세요. 걱정이에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혼자 계산하시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업무 일지에 적었습니다.
시장. 가격 일부러 틀리게 말함. 즉시 자주 그러신다 반응. 혼자 계산하면 손해본다는 말. 다음 날 이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시장 다녀오셨어요? 응, 혼자 가셨어요? 아니, 애들이랑 같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격을 잘못 봤대. 3,000원짜리를 5,000원이라고. 그럴 수 있죠? 자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정민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좀 피곤하세요? 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요즘 많이 피곤하시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검사? 건강검진이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업무 일지에 적었습니다. 이정민 반응. 그럴 수 있다고 함. 하지만 검사 받으라고 권유.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 그때부터 이정민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동주민센터 같이 가야 해요. 왜? 아파트 명의 관련 서류 확인하러요. 담당자가 어머니 직접 오셔야 한대요. 무슨 서류? 지난번에 동의하신 거요. 확인 절차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일 10시까지 가야 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업무 일지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기록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시험, 서류 설명 시험, 금액 계산 시험. 가족의 반응과 이정민의 반응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제가 틀릴 때마다 어머니가 판단 못한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정민은 제가 틀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검사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문서 보관 박스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가져갔다고 했지만 일부는 제 방 선반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 라인 구조 설명 자료, 책임자 확인 절차 매뉴얼. 학교에서 일할 때 제가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결제와 동의의 차이, 책임자와 대리인의 구분, 본인 의사와 대리 동의의 법적 효력. 제가 27회 동안 다뤄온 개념들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설명했고, 누가 결정했고, 제가 어떤 상태에서 동의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업무 일지를 덮었다가 다시 맨 뒤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동주민센터. 가족은 내가 판단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 이정민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가시죠. 이정민한테도 얘기했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정민 씨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행정 업무 경험 있다고 했잖아. 같이 가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건 가족 일이에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정민 씨는 관계 없어요? 우리끼리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면서 휴대전화로 이정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갑니다.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동주민센터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몇 명의 대기 주민들이 앉아 있었고 직원이 창구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윤정숙님 맞으시죠? 네, 아파트 공동명의 추가건으로 오셨는데 본인이 직접 동의하신 게 맞으세요?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판단을 잘 못해요.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도장은 찍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동의가 어려우신 건가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요? 요즘 어머님이 말씀을 좀 헷갈리게 하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이정민도 저를 봤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정민 씨, 왜 여기 와요? 어르신이 오라고 하셔서요?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본인 의사를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동의하시는 건지 아닌지. 저는 이정민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판단을 못해요. 맞죠? 민원실 안의 모든 사람이 이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이정민은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이정민의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렸습니다. 이분은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정민 씨 무슨 말을? 제가 본 건 판단할 기회를 빼앗기신 분입니다. 직원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차분히 얘기해 보시죠.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이정민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판단을 못 하세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도장은 제가 찍었어요. 근데 내용 설명은 남들이 했어요. 제가 물어보면 복잡하다고 그냥 찍으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업무 일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쓴 업무 일지예요. 날짜별로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록했어요. 저는 일지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15일, 자동이체 동의서, 설명 없이 찍으라고 했다고 적혀 있어요. 아들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엔 보험 서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편하시라고. 이번 주 월요일, 정기예금 만기일, 아들이 화요일이라고 잘못 말함. 내가 헷갈린 것처럼 만들어짐.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요일, 명예 추가 동의서. 내가 책임자 동의냐고 물었더니 당황함. 내가 헷갈리는 척하자 안도함.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 보관 박스에서 가져온 결제 라인 구조 설명 자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27년 일했어요. 급여, 예산, 계약 서류 검토가 제 업무였어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결제 라인이 뭔지, 책임자가 누군지, 대리인 동의가 어떤 효력인지 다 알아요.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도장 찍는다고 책임이 다 제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했고 어떤 상태에서 동의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결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 학교에서 쓰던 거예요. 저는 이걸 찍을 때 내용을 확인했지만 판단은 위 사람이 했어요. 저는 중간 확인자였을 뿐이에요. 직원에게 도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저는 최종 결정자인데 설명은 남들이 하고 제 판단은 무시당해요.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 말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헷갈리는 척 하신 거예요? 네. 누가 저를 정말 돕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저는 이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처음엔 아들하고
먼저 얘기했죠. 어머니 상태를 지켜보자고.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로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관찰했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어르신 말씀이 계속 맞아떨어졌어요? 언제부터요? 날짜 얘기하실 때요? 저한테는 화요일이라고 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수요일이 맞더라고요. 그때 왜 일부러 틀리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했어요? 직원이 정리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본인은 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셨고, 다만 가족분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하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직원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 의사 확인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항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 다 찍으셨잖아요. 동의하신 거예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어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으면요. 저는 업무 일지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복사해 가세요. 다 적혀 있어요. 직원이 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 절차는 보류하겠습니다. 본인 의사 재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들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호한 게 아니라 통제했어.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는 내가 원할 때만 보호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건 통제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내가 언제 판단을 못했어? 저는 업무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날짜도 맞췄고, 계산도 맞췄고, 서류 내용도 이해했어. 단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뿐이야.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강요 안 해요. 지금까지 죄송했어요? 저도 너무 쉽게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속은 거니까. 직원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서류 처리하실 때 꼭 본인이 직접 내용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설명 요청하세요. 가족분들도 충분히 설명드리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면서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살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번엔 정말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근데 나는 도움보다 존중이 필요해요.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업무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동주민센터, 모든 것을 말함. 이정민이 내 편을 선택함. 가족의 통제 무너짐. 나는 다시 내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일지를 덮고 오래된 결제 도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찍을 도장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제 의지로 찍는 것이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감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앞서갔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알았어. 앞으로는 엄마 의견 먼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 대신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 저는 업무 일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판단력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